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AGNC에 이은 두 번째 리츠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스토어 캐피탈이라는 리츠로 티커는 스토어이며 이용하시는 주식 어플에 STOR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는 2011년 5월에 설립되어 2014년 11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입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드린 AGNC는 주택담보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모기지 리츠였던 데 반해 오늘 소개해드릴 스토어 캐피탈은 그보다 훨씬 투자층이 넓고 대중적인 에퀴티 리츠이며 에퀴티 리츠 중에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리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츠는 분석을 의뢰해주신 분은 안 계시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여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안전한 리츠에 대한 소개 영상을 부탁하셔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인 스토어 캐피탈을 분석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어 캐피탈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두 개의 리츠 중 하나로도 유명한데요.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현재 스토어 캐피탈의 주식 2,44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전체 스토어 발행 주식의 9.7%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리츠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닌 워렌 버핏 개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SRG라는 리츠입니다. 제가 리츠를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츠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둘째, 미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리츠는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명확해 이해하기가 쉽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고정적인 배당 수입이 지급되는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 이 영상은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회계사고요.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한 분석 영상과 미국 시황에 대한 커뮤니티 글을 업로드 중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리츠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간단히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업 영역입니다. 이 리츠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스토어 캐피탈은 대분류로는 리테일, 즉 소매 리츠로 분류되고 소분류로는 프리스탠딩, 즉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고 독립적 단위로 운영되는 가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올리브가든 같은 캐주얼 레스토랑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리츠의 하위 사업 분야는 총 3개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레스토랑, 헬스클럽,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서비스로 64.5%,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 판매점과 제조업은 각각 17.7%와 17.8%로 비슷한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리츠의 수익 창출 방식입니다. 이 리츠의 수익 창출 원천은 크게 두 가지로 부동산 임대 수익과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 수익입니다. 임대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93.5%, 이자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리츠와는 다른 스토어 캐피탈만의 특징이자 최대 장점은 임대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취득 방식에 있기 때문에 이 취득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소유한 후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가 주요 수입원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개발하는 방법에 비해 취득 시기가 짧아 훨씬 안전한 방법인데요. 역시나 이 리츠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개발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세일 리스백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판매 후 리스라 번역되는 이 방법은 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리츠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다시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스 방식은 대부분 생소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판매 후 리스는 회계학 과목 거의 마지막에 배우는 자금 조달 기법으로 회계 처리가 매우 까다롭지만 다행히 회계 처리를 아실 필요는 없고 이 방법의 장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후 리스가 운용 리스로 분류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의 장점은 첫째, 장부에 부채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임대인인 스토어 캐피탈 입장에서의 장점은 안정적인 임대 수입 확보가 가능하며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취득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안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개정된 리스 회계 기준으로 인해 임차인의 첫 번째 장점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의 장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인데요. 스토어는 배당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월은 1월, 4월, 7월, 10월 중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배당금을 한 주당 0.36달러로 인상했고 최근 종가인 33.4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 시 배당금은 4.3%입니다. 여기까지 스토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마치고 이제는 회사의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의 순서는 리츠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석들을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리츠의 주된 투자 목적은 배당 안정성이므로 가장 먼저 이를 분석해 볼 것이고,
둘째로 장기간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천인 수익성, 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을 방지하는 성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배당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전체 이익 금액 대비 전체 배당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배당금과 비교하는 이익 금액은 주당 순이익이지만 리츠는 AFFO라는 리츠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이익 금액을 활용합니다. 먼저 전체 배당 금액을 본 후 AFFO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배당 금액은 현금 흐름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스토어가 지급한 배당 총액은 3억 5,320만 달러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총 발행된 보통 주식수는 2억 5,253만 주로 우선주는 발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당 평균 1.4불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한 것인데요. 그럼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은 배당 금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회사는 배당 안정성 평가 시 여기 보이는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과 달리 리츠는 AFFO라는 독특한 지표를 만들어 이를 배당 금액과 비교합니다. AFFO를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유형자산 처분이익, 주식기준 보상 등을 가감해 계산하는데요. 계산 과정이 복잡해 과정은 생략하고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결과값만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스토어 캐피탈이 창출한 조정 영업 창출 현금은 총 4억 6,298만 달러였습니다. 아까 확인한 배당 금액이 총 3억 5,320만 달러, AFFO가 4억 6,298만 달러로 총 AFFO 중 배당 금액은 76%라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100% 미만 시 안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배당 안정성이 현재의 배당 수준이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라면 수익성은 리츠의 배당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수익성은 리츠가 자금을 빌려오면서 지불하는 조달금리와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한 결과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서 계산하는데요. 조달금리는 부채와 자기자본을 가중평균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수익률은 회사가 취득한 자산의 원가 대비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구합니다. 이런 수치들은 회사에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재무제표와 주석을 보고 구해야 하는데요. 구하는 과정은 제가 직접 하고 구독자분들과는 결과값만 공유하겠습니다. 2020년 회사의 투자 수익률은 7.52%, 자금 조달 금리는 7.91%였습니다. 이 수치를 해석해보면 회사는 7.91%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와 7.52%의 투자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투자 수익률부터 보면 소매업종 리츠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2020년 1월 기준 6.7%로 스토어 캐피탈은 이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 투자 수익률은 동종 업계 타 리츠 대비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자본 비용은 투자 수익률보다 현재는 높은 편인데요. 이 자본 비용은 주가가 상승, 배당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수치만 보면 자기 자본의 조달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이 수치는 회사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안정화되리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장성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과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썼습니다. 성장성을 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미래에도 성장할 것인지에 관한 광의의 의미로 쓰면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을 분석하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스토어 캐피탈이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두 개의 주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로 이 둘은 모두 2020년 세계에서 부동산 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상위 15개의 주의 이름을 올렸고 또 현재 스토어 캐피탈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49개 주에 부동산을 소유 중이기에 특정 지역의 가격 하락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회사가 속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면 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을 키워줄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분야별 상업용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스토어 캐피탈이 속한 리테일 부동산 분야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 바닥을 친 후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부동산 가격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리테일 분야 부동산에서 2021년 플러스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서 배당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는데요. 먼저 미국에 계신 납세자분들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년 보유 후 수령하는 연간 배당 1.41불 중 1.06불까지는 Ordinary Income으로 과세가 되고 0.01불은 Long-Term Capital Gain으로 Filing Status와 Taxable Income에 따라서 각각 0%, 15%, 20% 중 하나의 세율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0.32불은 보유 시에는 과세되지 않고 취득 원가를 줄였다가 주식 매도 시 과세되는 금액이고요. 한국 주주분들의 과세는 훨씬 간단해서 배당 수령 시 15%로 원천 징수되고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리츠의 긍정적인 요소는 뛰어난 배당 안정성과 높은 투자 수익률, 단점은 높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인한 배당 성장 제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